네, 이어지는 종목 겨루기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IM증권 이화진 과장,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10월 들어서 과연 탑5 현황은 어떤지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이화진 과장의 종목이 1위입니다. 역시 제약바이오 힘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에이프릴바이오가 수익률 21%로 1위 자리 지키고 있고요. 2위는 정태근 이사의 블루엠텍, 그리고 3위가 하창원 본부장의 파마리서치, 4위는 이건희 대표의 GI 이노베이션, 5위는 정재훈 이사와 이건희 대표가 공동으로 PNT, KB금융이 각각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제약바이오들이 꽤 많이 포진되어 있는 만큼 탑5 이번에도 역시 제약바이오의 선방이 눈에 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화진 과장의 종목이 1위, 하창원 본부장도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께서 오늘 또 어떤 유망주를 가지고 오셨는지 오늘의 이슈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AI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 블랙웰의 1년치가 완판이 됐다. 엔비디아가 다시금 최고가 부근에 근접하면서 공고히 다지고 있고, 또 AMD가 엔비디아를 겨냥한 차세대 AI 칩을 공개했지만 엔비디아에 비할 것은 아니다. 게임 체인저 되긴 부족하다라고는 했지만 차세대 AI 칩의 경쟁은 불이 붙고 있습니다. 자, AI 수요 자극 다시 한번 관련주들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AI 반도체 중심으로 오늘 종목 겨뤄보도록 하죠. 두 분 각각 최근에 반도체주에 대한 시각이 SK하이닉스는 괜찮지만 삼성전자는 힘들다. 관련한 반도체에 대해서도 다소 좀 톤다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엔비디아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괜찮을까요, 이화진 과장님? 네, 지금 삼성전자는 아마 다음 주까지가 좀 중요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난 9월 달에 HBM3E 8단 반도체 관련 인증 이슈가 이제 있었는데 이게 10월로 미뤄졌다는 이제 관측입니다.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는 왜 그렇게 지연이 됐냐? 불량 이슈가 아니라 SK하이닉스 12단 반도체 인증을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인력들이 이쪽에 많이 소모되다 보니까 이제 이번 8단 반도체 인증이 좀 늦어졌다. 그러면 만약에 10월에 실질적으로 이게 인증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조금 지연되겠지만은 분위기 반전을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12단이 먼저 됐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단계인 16단 반도체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금방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블랙의 가속기가 내년에 완판이 됐다. 물론 이제 대다수의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내년 물량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내년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만큼의 물량들을 많이 주문해 놓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건스트레이도 마찬가지고 국내 기관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년 1분기에 경기 둔화 이슈가 있거나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둔화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가 만약에 5개가 필요한데 내년에 10개를 주문을 했다. 그러면 근데 실제로 필요한 거는 7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재고 물량이 증가하게 돼서 오더컷에 대한 이슈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극단적인 흐름에서에 대한 어느 정도 체크를 해야 되는 좀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 엔비디아 실적은 계속 꾸준히 좀 좋아지고 있고 물론 최근에 TSMC도 실적이 좋았던 만큼 일단은 좀 적어도 시장에서 반전의 흐름을 좀 생각을 하고 좀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상저하고 일단은 장비주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하반기에 좀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도 동의하세요? 네, 일단은 저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미 좀 말을 해주잖아요. 엔비디아가 130, 3불, 4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직전 고점 해봐야 이제 한 4, 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일 같은 경우도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CPI 뜯어보면은 약간의 좀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강한 흐름을 유지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이제 폭스콘에서 엔비디아 관련된 이 칩 생산을 위한 공장을 개설을 한다라는 얘기들 이게 증설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있다라는 것은 AI 쪽 다른 레거시 쪽은 좀 별개로 봐야 되겠지만 AI 쪽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 저는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 외로 조금 더 랠리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문 신문을 좀 많이 보시면
이런 AI들이 좀 우리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곳에 더 탑재가 더 원활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요는 더 높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HBM, 뭐 AI 관련된 쪽에서의 반도체는 뭐 여전히 긍정적인 뷰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의 그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과연 AI 반도체 내에서 어떤 종목을 핵심 유망주로 꼽아주셨는지 시간 관계상 종목 겨루기 종목에 대한 코멘트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네, 이오테크닉스 대 SK하이닉스입니다. 이화진 과장은 삼성전자 쪽으로 갖고 오셨어요. 네, 그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 삼성전자가 8단 반도체 인증이 아마 다음 주 이전에 이제 인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위기는 이오테크닉스를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오늘 상승한 흐름이 그 경쟁사죠. DIT 압수수색 이슈가 나왔습니다. 레이저 어닐링 장비 관련해서. 그러니까 올해 초에 1분기 실적 발표 끝나고 이오테크닉스 회장이 이와 관련된 소송 이슈가 있었고, 물론 저도 이오테크닉스를 한 달 전에 탐방 갔다 왔을 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에 소송이 이기게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DIT가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대한 매출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거는 어차피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그럼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4년간의 장기 계약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거를 쓸 수 없게 되면은 그러면 이오테크닉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SK 하이닉스도 그러면 고객사로 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도 아닌가라고 해봤을 때는 일단 아까 처음 얘기했던 상저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초에 물량을 받았던 부분들이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실적이 이제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의 반등이 물론 이대주주에 대한 지분 증액도 있겠지만은 향후에 고객사 확대에 대한 흐름, 오늘 DIT와 관련된 이 압수수색 이슈가 어느 정도 점차적으로 그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가능을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이오테크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뭐 상저하고의 흐름을 전망을 하시면서 좀 복합 모멘텀으로 이오테크닉스를 들고 나오셨다면, 이에 맞서는 하차원 본부장은 SK하이닉스. 네. 그래도 대작을 볼까요? 네, 뭐 너무 뻔한 얘기긴 하지만 뭐 엔비디아가 달려주기 시작을 한다면 아마 SK 하이닉스부터 빠르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를 좀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도 삼성전자를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뭐 PBR 기준으로 봐도 매력적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엔비디아 입장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공급망이 다변화되는 게 단연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은 많은데 지금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에게도 충분한 좀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 발 쪽이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이제 12단 관련된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그런 길들이 열리게 되면 뭐 전망치도 내년까지는 이런 뭐 하이닉스가 이런 ASP적인 부분에서의 좀 업사이클도 끌고 갈 수 있고, 또 HBM 쪽에서의 이런 좀 왕자를 계속 지켜나갈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하이닉스가 토픽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각각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분의 종목에 있어서 좀 의구심은 없으세요? 이화진 과장님? 네, 뭐 일단은 SK 하이닉스는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확실히 기술적인 격차는 벌어진 건 맞습니다. 그만큼 SK 하이닉스는 이제 우위적인 가는 흐름이고,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이 내년 상반기에 과연 이제 경기 둔화가 되냐 안 되냐 차이라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 하반기 월말이죠. 월말에 실적 발표하게 되면은 결국 파운드리가 없는 입장에서는 최근에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 하락세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4분기 실적에 대한 이 전망치가 생각보다 컨센보다 올라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대신에 아까 블랙의 가속기를 통한 HBM 수익이 더 마진이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올라간다라고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전 가격대는 24, 25만 원까지는 생각보다 부침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차원 본부장님? 네, 뭐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이오테크닉스를 한번 들고 온 적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저도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삼성전자도 향후 좀 강한 이 HBM 쪽에서의 이미지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발 관련된 뭐 부품주들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오늘 사실 하이닉스 쪽은 오히려 더 쉬고 있고 삼성과 삼성발 맞아요. 쪽이 더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만 뒷받침이 되어준다면 뭐 바닥권에서의 충분한 랠리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실적도 그래도 괜찮다고 보세요? 네, 하이닉스가 오히려 실적이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네네. 삼성전자가 예상치보다 좀 안 나오긴 했고 일회성 비용을 우리가 본 실적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수출입 데이터가 MOM 증감률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데이터 자체는 나쁘지가 네. 않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그 데이터들이 하이닉스발 쪽으로 많이 쏠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적은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쪽도 좋고 SK 하이닉스 쪽도 좋다. 각각 이오테크닉스와 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핵심 유망주 꼽아 주신 만큼 또 앞으로 정말 AI 반도체가 조금 더 시장의 중심으로 끌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